오늘은 얼마 전에 메드트로닉에 가서 이일 감사로 해가지고 뭐 발표했던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옥시네이터 퓨전에 관련돼서 좀 셋업하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 이제 이 아트리얼 필터가 인테그레이트 된 이제 옥시네이터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제 메드트로닉의 퓨전과 그 다음에 이 테르모의 이 FX 이제 2호가 어덜트에서는 이렇게 아트리얼 필터가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 옥시네이터가 아마 이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이제 아마 보험 고시도 어느 정도 있으면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이제 몇 개 이제 데모를 받아서 이제 사용한 거를 뭐 셋업하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 아트리얼 필터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그 좀 어색하기도 하고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셋업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예전에 이 제품은 NT 제품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옥시네이터입니다. 플로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와서 힛 익체인저고, 이제 가스가 일로 들어가고 이제 가스 아웃이고, 이 블러드 아웃입니다. 이제 옥시네이터는 혈액이 이쪽에 나와서 이제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플로우의 방향은 올라와서 이제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에 떨어서 이제 공기가 이쪽에서 제거가 되고, 이쪽은 이제 정맥 혈액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쪽은 다 이제 동맥 혈액인데, 이쪽은 이제 우리 서큘레이션 라인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Y로 해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옥시네이터는 이런 식의 플로우를 가지게 되고, 힛 익체인저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플로우 통로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NT 제품입니다. 이제 그 아트리얼 필터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2.5 정도 됩니다. 다 옥시네이터의 그 BSA는. 이 플레이 방향이 NT는 밑에서 이제 위로 갔다 그러면 NT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이 밑으로 이제 플로우가 가게 됩니다. 가스가 유입이 되게 되고, 이쪽은 정맥혈이고 이쪽은 동맥혈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에어가 이 위쪽으로 해서 모아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라인이 하나 이제 설치가 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카디플레지아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리서큘레이션 포트에서 이제 옥시네이터에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반대로 돼야 되는데 원래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로우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플로우의 방향과 물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지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열 효율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 지금 보시면 일단 셋업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병원에 실제 셋업을 해놓고서 사진을 좀 찍어 놓은 건데, NT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아트리얼 필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 이 홀더의 높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쪽에 플로우 메타를 전 여기다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NT의 경우에는 이쪽에 아트리얼 필터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여기에서 바로 한 잔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밍 볼륨은 한 300에서 뭐 400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이 라인 길이 짧아지고, 이 아트리얼 필터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제 그 정도의 프라이밍 볼륨이 줄어들게 되고, 물론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는 라인을 뭐 더 줄이거나 이러면 더 프라이밍 볼륨이 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는 회로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라인만 잘라서 연결을 해서 이제 해봤던 건데, 좀 더 뭐 많이 사봤으면 됐는데, 뭐 한 4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해봤는데, 한 번은 뭐 리서큘레이션을 만들고, 뭐 한 번은 안 만들고 이렇게 써봤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장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핸들링 하기가 편합니다. 실제적으로 써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 이게 좀 익숙치 않아서 셋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뭐 두 번, 세 번째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아트리얼 필터의 일반적인 스페시피케이션인데, 셋업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뜯으면 위에 이제 그 홀딩되는 그게 하나 있고, 이걸 이제 제거를 하면 이제 옥시네이터와 그 리저버와 이제 옥시네이터가 분리돼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홀더는 예전 그 소화 수술할 때 픽시라고 하는 홀더와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냥 꼽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꼽게 되면 딱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걸 꼽으면 되고, 뺄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이제 빼내면 됩니다. 리저버는 이 홀더, 이 핀같이 생긴 그 부분에 똑같이 꼽아주면 되고, 영상에서 이제 보이실 텐데, 뒤에 홀더에 이제 이런 부분에 그냥 꼽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셋업 자체는 그렇게, 뭐 홀더는 그 셋업하는 데는 두 번의 손이 가기 때문에 뭐 예전 NT보다는 뭐 그렇게 한 번 더 늘어난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이 라인이 이제 이쪽에서 에어를 제거하는 라인이고, 지금 정리되고 있는 라인이 이제 그 혈액이 그 샘플링하는 라인에 이제 그 비너스로 들어가는 이제 라인입니다. 이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양쪽에 지금 라인 그 리저버 그 피가 드레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예전에는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었 그 각이 져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라미나 플로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 샘플링 포트가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 합류할 때 이 터뷸런스 플로우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 리서큘레이션, 카디오플레지아, 블러드 인, 블러드 아웃입니다. 튜빙은 그 예전 병원에 사용되고 있는 튜빙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트리얼 필터하고 그 라인만 제거를 해서 새로 연결을 하게 됐고, 이 아트리얼 필터는 이제 테르모사에서 나온 아트리얼 필터입니다. 이 비너스 인넷을 꼽는 부분은 이 원래 2분의 1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NT 제품은 8분의 3이 연결이 이미 미리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뭐 8분의 3 라인 뭐 페디아트릭 팩이라던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 부분을 8분의 3으로 라인을 다시 바꾸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8분의 3 라인이라면 그냥 꼽아서 사용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지금 영상처럼 제거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사용할 때 그 셋업이라서 조금 이제 시간들이 좀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그 처음 이제 사용해 보는 거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셋업을 하는 과정이라 조금 실수도 좀 있었고, 옥시네이터 셋업하면서 이제 순서 지켜서 하는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야지 사고 무슨 이제 응급이라던가 이럴 때 이제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새로 바뀌어서 조금 한번 정립이 좀 돼야 될 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꼽은 부분은 이제 그 약을 주입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꼽아놓은 이제 3웨이고, 이 홀더와 이제 리저버 연결되는 부분은 다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블러드 인이 들어와서 이제 공기가 제거되는 라인인데, 이 부분은 뭐 계속 열어놔도 되고, 그 중간중간 확인해서 열어볼 수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플로우가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를 제거를 하고는 다시 잠가 놓고, 뭐 에어가 감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열어놓는 뭐 이런 식의 좀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에 리서큘레이션 플로우를 만들어서 이 메인 플로우로 가는 플로우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프라이밍 할 때 뭐 플로우 그거 줄인다고 항상 뭐 라인을 잘라서 연결을 하는데, 뭐 만들어서 오면 되지 않나 싶은데, 뭐 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씁니다, 항상. 이 홀더
그 플로우를 잴 수 있는 프랍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트리얼 필터의 라인이 사라지면서 연결할 때가 여기 이제 그 센트리퓨갈 펌프 나와서 부분밖에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서 플로우는 측정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플로우가 가는 플로우에 이 센트리퓨갈에서 나오는 부분에 이제 그 플랍을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옥시네이터 연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블러드 인입니다. 이게 정맥 혈액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NT가 이 부분은 항상, 그리고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맥혈은 이제 파란색에 꼽으면 되고 동맥혈은 이제 빨간색에 꼽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트리얼 필터가 인테그레이트 된 옥시네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제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회로의 제작이 새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제 블러드 아웃으로 옥시네이션 된 혈액이 이제 그 나오는 그 포트고, 트랩 필터가 이제 필요 없어서 제거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이제 그 루얼럭이 좀 3웨이에 루얼럭이 있어야지 뭐 해머 필터를 연결하고 이럴 텐데,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루얼럭이 있는 커넥터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셋업을 하면서 좀 바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이 길어서 좀 잘라냈고,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블러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는 이제 그 라인을 연결을 하고 있고, 지금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이제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리서큘레이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루틴으로 만들게 되고, 뭐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응급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게 또 리서큘레이션 라인입니다. 지금 이제 가락겐 3웨이를 통해서 이제 이쪽에 그 해모 필터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그 옥시네이터까지 혈액을 모두 다 환자한테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쪽에 해모 필터를 연결을 하게 되고,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스 교환에 필요한 라인을 이제 필터가 달려 있는 걸 이제 연결을 해 줍니다. 이건 이제 퀵 프라임 라인이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노란색은 이 백큐음입니다. 이게 리저버에서 공기가 배출될 수 있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백큐음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라인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 분홍 색깔은 이제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카디플레자 포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Y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Y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리서큘레이션과 그 다음에 카디플레자를 동시에 주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모든 혈액은 다 필터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아까 백큐미 연결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을 준다던가 뭐 수액을 준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이제 Y로 해서 이쪽은 카디플레자가 들어가고 이쪽은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이제 뭐 리저버로 이제 리턴되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카디오토미 뭐 순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응급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카디오토미 워커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수술들에서는 당연히 그 카디플레자보다는 서커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대량의 이제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응급 상황에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좀씩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응급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한테 최대한 빨리 그 A라인, B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 순환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카디오플레지아 뭐 그 이런 카디오토미 서커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항상 메인 먼저 프라이밍을 해서 빨리 라인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캐놀레이션 하는 동안 그쪽 서커라던가 카디오플레지아라던가 이런 거 설치를 하고, 카디오플레지아도 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 땀이 나가지고 손이 미끄러워서 지금 잘 안돼서 장갑을 벗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라인들이 다 이렇게 완만하게 굴곡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각으로 왔는데 왜 그러냐면 다 이제 플로우 자체를 라미나 플로우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터뷸런스 플로우와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은 이제 터뷸런스 플로우가 생기면 이 그 시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혈액 손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캐비테이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을 하는 게 이런 시어 스트레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형태 자체를 많이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선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뭐 따로따로 4분의 1 라인과 8분의 1 라인과 4분의 1 라인을 따로따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굳이 저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한꺼번에 유지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 4분의 1과 8분의 1 라인이 이렇게 그 위아래로 정확하게 위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옆으로만 조금만 틀어져도 그 이제 라인이 오클루전 때문에 그 롤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이렇게 카디오플레지아를 못 주고 하는 병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 설치하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압력을, 그 아트리알 라인의 압력을 회로에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도 압력 잴 데가 없어서 이제 이쪽에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헤모필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헤모필터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서 헤모필터 라인을 이제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꼽았다가 나중에는 변경을 했습니다. 이 필트레이션 된 혈액은 이제 다시 이제 리저버로 리턴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할 때 이제 환자 이 RA랑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이쪽이 이제 필트레이션 된 라인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에 대한 이제 오클루전, 뭐 카디오토미 서커에 대한 오클루전은 항상 수술마다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튜빙은 이 이너 다이아메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튜브 시크니스가 항상 다 회사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PVC가 이제 온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클루전 상태를 항상 그 수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항상 해야 되고,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확 조여놓고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혈액 손상이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이 서커입니다. 서커. 헤모필터가 연결이 됐고, 이제 항상 케이스마다 이제 그다음 벤트와 뭐 루트 벤트, 심장에 연결되는 거는 항상 토탈 오클루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개는 항상 에어 벤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1A 밸브를 사용을 해서 그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환자의 혈액 손상 때문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A 밸브를 설치를 해 놓으면 심장의 위에서 컬랩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디오토미 서커의 경우에는 파샬
파셜 오클루전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걸 토탈로 해버리면 아주 그 잠깐의 순간에 컬랩스가 되어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파셜 오클루전을 시행을 해야 되고, 프라이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리서큘레이션 라인들을 일단 막아주고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항상 그 전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순서는 맞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 이제 안전하게 다 조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수액을 내리고 이제 프라이밍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 AP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굳이 프라이밍 하려고 막 물을 내리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로 프로파일 핀이 6개가 있는데 이 프로파일 핀 때문에 공기를 다 밀어냅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래서 뭐 여기를 막 프라이밍해서 뺐다 꼈다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물 쭉 내려버리고 돌리면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센서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BP80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기를 다 캡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빠져나가진 않았는데 이 AP40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블러드 펌프에 따라서 이 플로우가 상당히 이제 아테리얼 필터가 사라지고 나서 똑같은 RPM을 줬는데 엄청나게 많이 플로우가 가는, 프레셔 로스가 아마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예전에는 한 600 정도 700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0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 프라이밍 용량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이 프랍도 이제 설치를 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뭐 근데 뭐 딴 데 뭐 마땅히 찾아서 한번 나중에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아트리얼 필터가 인테그레이트 된 게 들어와도 뭐 아트리얼 필터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라인도 이제 일단 수액으로 그 프라이밍 용액으로 다시 그 공기를 제거를 하고, 리서큘레이션도 한번 털어놓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은 뭐 응급 상황이 아니면 뭐 RCP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양쪽에 2개를 잡아놓고, 저 부분이 풀리거나 그러면 이제 거의 환자 쪽으로는 플로우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보시면 프라이밍이 상당히 좀 짧아집니다. 이게 왜냐면 아테리얼 필터를 터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시간이 뭐 금방 짧아지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셋업을 할 때 촬영한 거라서 이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프라이밍 하는 과정에서 좀 느리긴 했었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뭐 금방 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비너스 드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운영을 하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환자한테 바로 아트리얼 필터가 예전에 있어서 위에서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제 이 옥시네이터에 인테그레이트 된 모든 게 다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유입이 됩니다. 상당히 그 깔끔하고 옥시네이터가 괜찮습니다. 그 막 퓨전도 들어와서 한번 써보게 되면 써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이 됐고 그 편의성이 상당히 좀 좋아진 게 그 사실입니다. 이거 뭐 테스트를 여러 곳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4번 정도 써보면서 상당히 좀 이게 NT 쓰다가 이걸 쓰면서 좀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 지금 보이는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NT 그 퓨전 옥시네이터의 사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 데모를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